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두칠성, 칠성 문화인데요. 북두칠성의 비밀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박정자 국자예요. 저희 아버지의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들고 온 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머니죠, 저한테는. 할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일본 나가사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탄광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청수를 모시는 거예요. 정한수를. 한 잔의 정한수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노란 부분만 보면요, 무릎을 그녀 이제 저 할머니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in the direction of Big Dipper, 북두칠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Her husband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무사히 오늘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우리는 뭐 익숙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독대나 또는 어느 곳이 되었든지 새벽녘에 이렇게 정한수를 올려놓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쭉 보다가 다 보진 못하고 이제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 하면은 사실은 예로부터 뭐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죠. 장독대 한 옆에 칠성단의 자리에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다가 담그고 자녀 출산, 뭐 성장, 그리고 장수,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칠성님께 기원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는데요. 오늘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까? 이 북두칠성, 칠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 보신 분, 밤에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골이 아니면 저는 이제 저기 어디 중국의 연변 그쪽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큰 북두칠성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어느 나라지? 크로아티아인가? 거기에서 한번 북두칠성을 멋있게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못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북두칠성, 칠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칠성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칠성 사이다 가장 눈에 띄시죠? 예. 북두칠성처럼 7명의 별, 뭐 BTS도 있고요. 제가 나온 부대인데 칠성 부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칠성 부대 7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면은 칠성 사이다가 거의 이제 자판기에 칠성 사이다만 있어요. 그 10,000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 뭐 칠성 초등학교도 있다, 칠성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가면은 칠성 바위라고 7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운주사에 가보면 여기 이제 7층 석탑도 이제 칠성 문화를 상징하고요. 7층 석탑 옆에 보면은 칠성 바위가 있습니다. 7개 바위가 있고요. 제천에 가면 칠성봉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7개의 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녕을 갔다 왔는데, 창녕에는 고인돌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칠성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원래는 7개, 사실은 9개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그걸 깨가지고 뭐 철도 건설이니 뭐에 다 썼다 그래요, 일제가. 그러니까 일제가 사실은 칠성문화 말살에 일조를 한 거죠. 창녕군에 보면은 실제로 이 빨간 지점을 보면 노란 게 지금 실존하고 있는 고인돌 하나고요. 이런 고인돌들이 9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칠성인데 북두구진, 원래 칠성은 7개 보이는 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별이 2개가 있어서 북두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산을 옛날엔 구달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9개 돌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자는 구달산이라고 했는데 9개 돌산이다, 고인돌이 있는 산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주도를 가면요, 제주도의 한라산에 칠성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는 백록담이 있는데 백록담이 북극성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칠성 바위가 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요, 제주 성내에는 이렇게 칠성에 해당되는 칠성대가 있어요. 7군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1920년대 일제가 다 없앴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1000년 이상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1921년을 보면 이때 이렇게 있었죠. 북두칠성의 형태로 7군데의 칠성단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이때가 뭐냐면 26년이니까 고종,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아마 다 모인 것 같아요. 이게 도성 안에 지금 칠성대를 기념해서 세워놨습니다. 2015년인가요? 최근에 이제 다시 기념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7군데 기념비를 최근에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도는 칠성대를 세우고 10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백성들이 칠성신앙을 국교로 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탐나왕국이라고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늘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한 칠성암, 그리고 제주 시내로 내려오면은 거기에는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비정한 칠성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아기를 점지해 달라 마을마다 이게 칠성단이 있었죠. 그리고 무당들은 이제 칠성명두라고 해서 무속에서는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념 화폐를 보면 뭐 위에는 북두칠성, 아래쪽은 삼태성이 있잖아요. 삼신칠성의 모습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기념 화폐에. 태종실록을 보면 뭐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북두칠성은 보이니까 내가 눈으로 접하고 경배하는 것은 북두칠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세종실록에 보면 북두칠성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칠성제죠. 그다음에 우리 민화에 따르면은 이제 보통 삼신반점, 몽골반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칠성반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에서 점지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얼굴에는 칠성을 본받아서 구멍이 7개가 나 있다라고 합니다. 예. 7개 실제 나 있죠. 눈구멍 2개, 그 다음에 귓구멍 2개, 콧구멍 2, 입 하나 해가지고 7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북두칠성에 응해서. 사람을 갖다가 어렸을 때 칠성이라고 그냥 불렀다고도 해요. 사람의 얼굴에는 칠성을 본보다 7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구멍은 하체에 2개가 더 있어서 총 9개. 그래서 북두구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차크라라고 하잖아요.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게 북두칠성에 응해서 7개의 차크라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딘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북두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신을 관에 넣을 때 널 조각에 칠성을 먹으로 그리거나 구멍을 뚫었다. 이건 구멍을 뚫은 거죠. 그래서 칠성판을 깔았으며 현재도 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판 위에 시신을 이렇게 놓고서 칠성포로, 칠성칠포, 즉 7자 7치로 된 배로 감고 그리고 300근으로 7번을 묶고 7송이의 종이꽃을 놓는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칠수에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칠성판에 누워야 하늘문을 통과한다고 믿었고 상여가 나갈 때도 좌우로 7명씩 양두칠성, 음두칠성이라고 하고 이 상여를 드는 사람들을 상두꾼이라고 하는데 두가 아마 북두칠성을 뜻하는 것 같아요. 상두꾼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북두칠성을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죽을 사자를 보면 뭐 하나가 있잖아요. 하루 뭐 일생이죠. 일생인데 왼쪽은 저녁 석자입니다. 일생이 이렇게 저물면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삐침이 바로 칠을 뜻해요. 그래서 일생이 저물게 되면은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죽을 사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늙을 노자는 뭐냐? 늙는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결국 칠성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뜻이다. 조옥구 교수님이 한자의 비밀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 문화는 우리가 많이 정말 사람 누구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49제를 지내잖아요. 뭐 기독교도 49일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신도 세계로 돌아갈 때 7 곱하기 7, 49일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합해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칠성, 돌아갈 때도 칠성, 칠성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칠성 문화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칠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넘버 7 컬처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영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일주일을 얘기하잖아요. 7일인데 7일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을 합해서 7일입니다. 그래서 음양, 일월,
그다음에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7일에 해당이 되고, 이 7일에 해당되는 7일을 주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한민족 최초의 역법 배달국 14세 치우천왕의 스승이신 자부선사가 지은 7회 제신력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 7월 7일을 보면 7월 7석이 있죠. 네, 이때도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칠원성군 칠성열애에게 가족의 수명과 장수의 평안을 그런 비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임금의 어자인데요. 어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1월과 오봉 이렇게 되죠. 1월 오봉이 되기 때문에 다 합하면 사실 칠성에 해당이 된다. 칠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주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에 딱 들어가서 여기 이제 왼쪽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를 쳐다봅니다.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용이 2마리가 딱 있죠. 그리고 용의 발톱을 보면요. 이 발톱이 7개예요. 7개. 7개니까 4개 2마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8개에 해당이 되죠. 왜 이렇게 많냐? 28개 해당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칠수를 상징을 하고 북두칠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칠화라고 해서 아주 그 중국에서도 5개의 발톱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제 황제국을 칭하거나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이 발톱에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 딱 그 근정전을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둥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위에는 7개, 이렇게 7개가 나 있죠. 그리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칠성의 문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경복궁 갔을 때 이런 걸 보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시고 가면은 굉장히 이런 것도 잘 보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종이죠. 고종의 어떤 초상화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을 보면은 등에 뭐가 있습니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에는 보면 1월이죠. 예, 면류관 위에 보면은 황제이기 때문에 이때 고종 황제, 그래서 12줄이 쭉 나 있고 1월이 있고, 그리고 등에는 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을 보면은 우리가 간장이 있어요. 가운데 보면 간장이 있죠. 여기 보면 간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장 중에서도 가운데 간장이 있고요. 이 간장을 북극성으로 해서 수저를 놓게 되는데, 이 수저를 북두칠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우주를 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주와 함께 있죠. 뒤에 보면 1월 오봉도가 있죠. 북두칠성 또는 음양오행으로 해서 우주를 뒤에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우주를 먹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항상 그런 어떤 우주의 이치와 함께하는 게 바로 뭐 임금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종 황제는 이제 원구단에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이 원구단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황궁우입니다. 원구단에서 제를 지내고 위패는 황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고, 그래서 원구단은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황궁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궁우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신단이 있는데 이 천을 갖다가 들추어 보면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황천상제, 옥황상제, 상제님의 위패가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 북두칠성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을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칠성을 함께 이렇게 모셨다. 가령 이것이 이제 왕이나 황제가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면, 그럼 저 아래층에 무속에는 어떻게 모셨냐?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옥황상제라고 나와 있죠. 옆에 보면 북두칠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두칠성 존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37에 21, 21수 문화가 있습니다. 37 문화. 3과 7이 곱해서 되는 21 역시 수행과 기도의 중요한 어떤 수, 정성기도 공부를 할 때도 7일 단위로 7일 수행, 뭐 21일 수행, 49일 수행, 뭐 이런 수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기전 사항을 보면 371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71을 택하여 21일을 택하여 천신께 제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주문 수행을 해서 공덕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해서, 뭔가 수행으로 해서 공덕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면은
21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당연히 이렇게 371을 금기하였다라고 해서 웅호 뭐 이런 내용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여기도 이제 써 있습니다. 21 days, 21 days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습성을 타파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21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금줄을 치고 37일 동안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37일을 막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삼신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애가 출산했을 때 7일마다 매일매일 하기도 하지만은 7일마다 또는 뭐 49일까지도 삼신상을 정성 들여서 차린다. 그래서 삼신상이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블로그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 곱하기 7 49까지 이제 가죠. 그래서 뭐 동학의 수훈 최재호 선생도 49일을 계획하여 기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9일을 계획하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 다만 명교, 하늘에서 뭔가 천명과 신교가 내려오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받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창도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또 49일 동안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동학의 3대 교주라고 하잖아요. 의암 손병희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을 하기 전에도 49일 기도가 들어가요. 1919년 1월 초부터 전국의 천도교인들에게 49일 기도회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이때 외웠던 주문이 이제 동학의 시천주 주문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인대강. 이것도 37이에요. 20일자의 어떤 주문인데 이 주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예, 맞네요. 21자. 네. 49일은 정신적 깨달음의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드라마도 49일이 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9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주 선생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로 저승에서 이렇게 문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송경을 하는 좋은 시기는 망인이 죽은 지 49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49일 동안 거기서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뭐 대신해서 또 이렇게 송경을 해주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망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다른 데로 생을 바꿔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그 송경의 공덕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여주 선생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갈공명이 북두칠성에게 빈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대는 49명의 그걸 골라서 49명을 골라서 이것도 7수에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히고 검은 길을 들려 내 장막 밖을 돌게 하라. 나는 장막 안에서 북두칠성님께 목숨을 빌어보겠다. 7일 동안 으뜸되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 목숨은 12회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북두칠성에 이렇게 빌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7수 그리고 371 그리고 771 이런 수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7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은 어떤 별인가?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우주의 가장 신성한 그 중심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삼신은 그 안에서도 몸을 받는 가운데서 생명을 포태하고 그리고 칠성은 생명을 또 낳고 길러주는 역할까지 칠성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태성과 북두칠성의 역할을 보면 삼태성에서 삼혼이 나오고 영혼이 나오고 그리고 700, 삼혼 700이라고 하는 700은 어디서 나오냐? 북두칠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 오행을 다스리는 별이고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이다. 그러면 이제 무병장수 그걸 위해서는 칠성에 빌어야 되겠죠. 인류 생명의 고향이고 인류 조상의 별이다. 하늘은 북두칠성을 기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기틀로 삼아 움직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라고 동의보감 양생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이 칠성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에 보면은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이 생성하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이 성숙시키지도 못하며 세상을 밝히지도 못하며 하늘 자체가 운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묘한 조화의 기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장에 보면 북두칠성은 천지에 으뜸가는 성령이며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는데 북두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미제군 성과 고상옥황성이 보이지 않는 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이라고 불렀고 한 글자로는 괴작, 관행, 화보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계양성, 경주시의 별을 이제 계양성으로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요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별을 매치를 해보면 제1성이 탐낭성,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옥황, 자미제군 이걸 좌보우필이라는 말도 써서요. 보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하나 살펴보면요. 문곡성이 있습니다. 문곡성이 있죠. 자, 문곡성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송나라 때는 포청천이 있어요. 이 포청천이라는 포증이 문곡성의 정기를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포청천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서울에 낙성대가 있습니다. 낙성대는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 낙성대로 떨어진 별이 누구냐면 강감찬 장군이죠. 강감찬 장군이 바로 이 문곡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에서는 이 강감찬 축제를 매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안중근의 이름이 안응칠이잖아요. 칠성이 응했다. 안중근의 옛 이름은 안응칠이라고 하는데 안응칠이 태어나기 전에는 태몽에서 북두칠성이 떨어져서 받았다. 그리고 안응칠의 점이 북두칠성 같이 7개가 있더라라고 해서 안응칠이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광이라고 하는 또 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파군성이죠. 파군성이고 괴작관행 화보 표 중에는 표성입니다. 7번째 별은 하늘의 법을 지평하는 북두 요광성이라고 해서 어떠한 적군도 격파한다 파군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초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북두칠성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요광성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초요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초요기가 있죠.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초요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대장이 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뭐 여러 배가 있었지만 맨 앞에서 그냥 혼자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승기를 잡고서 딱 올리니까 그때서야 장수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요기는 이렇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기가 엄청 커요. 예,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초요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면 극한 에너지, 요즘에는 말을 바꿔서 초고 에너지, 뭐 초고, 슈퍼 울트라, 영어로는 슈퍼 울트라 에너지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어떤 에너지, 우주 광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북두칠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125명의 과학자가 5년 동안 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북두칠성에서 그런 기운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오는 걸 갖다 그래픽으로 나사에서 그렸는데 이게 나사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색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미원과 이 자색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연차 분야 지도가 있는데요. 상고시대부터 북두칠성을 천체의 중심인 자미원이라고 불렀다. 이 자미원 안에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28수를 동서남북에 배치하여서 천문도를 고구려 때 그린 것이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북두칠성의 그 중심에 있는 자미원이 있어요. 그리고 태미원이 있고 천시원이라고 해서 3원이 있습니다. 이 자미원이 천상의 자미원이 그대로 땅 위에 구현시킨다라고 해서 자미원이 있는 곳이 명당 자리죠. 그래서 자미원은 경복궁이 있는 곳이 바로 자미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미원이 그 육조거리가 있는 곳이 태미원이고요. 그리고 천시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원이 있는 곳이 그대로 내려와서 경복궁이 되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북두칠성이 있고 북극성의 자리가 근정전, 경복궁에 가보면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도는 자리에 일곱 개의 별식을 갖다가 뭐 이렇게 북방 현문이, 동방 청룡이니, 그리고 남방 주작,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것이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대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근정전인데요. 근정전을 위에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황룡이 두 마리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중앙입니다. 천장인데 그 중앙에 황룡이 있고요.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남주작, 북현무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물 문양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2지지가 그 옆에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 근정전을 가면 이 12지지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사신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오신도죠. 오신도에 이거를 쭉 보시면은 이게 우주의 어떤 이치를 담아서 바로 이 근정전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중국도 자신들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미원을 지상의 중심으로 이제 내려 세운 것이 바로 자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자 또 자색이죠. 그래서 이걸 자색이고 다른 말로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이 보라색을 쓰는 어떤 그 7사람들이 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게 보라색을 띄워줍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남산도 있는데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뭐 뉴욕에 가면 뉴욕의 가장 높은 층에서 이렇게 자색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BTS잖아요. BTS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 이런 자색, 보라색을 갖다가 이렇게 띄워줘요. BTS의 어떤 상징 색깔이 또 자색이기도 하고 북두칠성, 칠성에 해당되는 것이 또 자색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 태산에 가면 그리고 태산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가면 뭐 중국집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동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 우측으로부터 읽죠. 자기 동네. 자색의 기운은 어디서 오냐? 황제국의 그런 어떤 기운은 동방천자의 기운은 어디서 오냐? 그건 동방에서 온다. 천자의 기운은 그것은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다. 이 뜻풀이를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뜻을 푸니까 이제 이것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 다 떼서 없애버렸죠. 예, 뭐 지금도 여러 군데 있기는 하겠지만은 중심적인 부분에서는 뭐 심양고궁에도 이런 자기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자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건국 신화라고 하잖아요. 건국에 관한 이야기에는 분명히 다 자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혁거세가 나오는 이야기죠. 건국신화인데요. 알평이 큰 소리 외쳤어요. 말이 저 자줏빛 알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 자줏빛 알입니다. 자줏빛. 이 색깔은 뭐냐면 천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줏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색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났고 천자라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알지 신화에서도 보면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라고 해서 자색이 나오잖아요. 김알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김수로왕의 어떤 가야 건국 이야기에서 보면 자승자천수라고 합니다.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줏빛이 뭘 뜻하냐? 똑같은 것을 뜻하죠. 그 자줏빛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북두칠성의 어떤 에너지, 초고 에너지, 슈퍼 울트라 에너지가 비치는 것인데요. 이거를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사나 그 과학자들이 그린 겁니다. 근데 그렸는데 뭐냐면은 이 비추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어두운 곳에 빛이 하나도 없는 게 북한입니다. 여기가 남한이죠. 여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한반도를 비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두칠성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그 중에 핫스팟이 어디냐? 그 중에 뭐 여기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핫스팟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수행자들은 이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뒷부분을 보시면 부처상의 뒤에 보면은 하나 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가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뭐 태아 아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 기운을 받냐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별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북극성입니다.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가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뭐 죽을 사자라든지 그런 삐침이 있잖아요. 이 삐침을 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화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참나를 찾는다를 참진자는 뭐냐? 참진자라고 했을 때 참진자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일곱이에요. 일곱.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눈목자죠. 일곱 눈을 열어야 된다. 일곱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참이다. 또는 참된 사람은 일곱 눈을 여는 수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차크라를 일곱 개를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곱 수로 하면은 이 참진자도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 속의 칠성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 칠성은 아까 말씀드린 별이 7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두 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보이는 곳에 7개, 그리고 하체에 2개가 더 있어서 북두 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옥황성과 자미제군성이 있는데, 고상옥황성은 옥황이라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옥황상제가 계신 별,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다. 그 자미제군은 천자의 별이다라고 해서 2개의 별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옥황에는 옥황상제님이 계시다. 예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후한대 화상석을 보면, 저 빨간 거는 제가 이제 그린 겁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북두칠성은 하늘의 제왕인 천재가, 여기 천재가 타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천재 상제가 타는 수레라고 한다. 그래서 상제는 이 수레에 타고 천공을 돌며 사방을 통일하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정하고 오행을 조절하여 24절기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두칠성은 임금의 모습이며 모든 별을 호령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주인공이며 옥황상제님께서는 타시는 수레이니 수레는 운행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천문유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제께서 타시는 수레로서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사방위를 주의하면서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하고 절기도수를 매겨가며 여러 기원을 정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북두칠성에 하느님이 계시다,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한 게 제주 민속박물관에는 1월 제석도가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천재, 상제로 표현하고 면류관 위에 1월을 배치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1월을 배치한 그림, 아까 많이 보셨죠? 고종 황제가 쓰고 있는 면류관도 위에 보면 이 1월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 보면은 초반에 첫 방송이 이렇게 납니다. 그 백성들이 도깨비가 칼에 꽂혀 죽었는데 삼신님, 칠성님, 우리 장군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원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걸 캐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해설을 할 때 보면 칠성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칠성이 나오죠. 실제 도깨비에서 이것도 마지막까지 캐치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삼신은 이게 삼신 할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여성분이 했는데 이 남성 역할을 한 분이 칠성 역할을 한 거예요. 칠성님 했을 때 이제 등장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팔환가. 그래서 칠성 역할에서 삼신 칠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존재, 이거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도깨비라는 영화였다. 그래서 칠성은 원래 하느님이 계신, 상제님이 계신 별이다. 칠성님이라고 하는 뭐냐? 칠성의 하느님, 옥황상제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칠성님께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다. 아까 정한수 문화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미스터 선샤인에도 이런 뭐 다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도 더킹 영혼의 군주라고 하는 거 보면 상궁이 황궁의 장독대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에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서 장독대에서 청수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우리 문화를 전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노자강의 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능한 문화가 아닌데 지성인들이 그것을 전능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전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급 문화다. 실제로 보면은 예. 그런 어떤 그 청수 정한수 문화가 있고 그거와 함께 이 북두칠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투 문화가 있습니다. 상투. 상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윗상자에다가 북두칠성 할 때 두자예요. 상투는 원래 상두다. 천상의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상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한국인들은 상투를 틀어서 칠성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네, 상투를 튼 모습, 그리고 그 위에
갓을 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투를 튼 모습들인데요. 이 상투라고 하는 건 상두라고 하는데 7번을 꼬는 거예요. 앞으로 4번, 뒤로 3번 해가지고 북두칠성인을 내려받았다는 의미로서 7번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상투를 튼다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는 수신기의 역할을 한다. 사람의 몸에 세운 솥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투를 트는 것은 내 영혼을 보낸 그 별, 인간 몸을 내려주신 칠성 하느님이 계신 그 별과 한마음이 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식이 어디서 왔냐? 가장 오래된 것을 보면 홍산 문화,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홍산 문화 유화 문명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홍산 문화의 어떤 이제 우화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화량 지점들을 보면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고속도로가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우화량 지점들이 있는데 우화량 제2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석청에 보면 머리 위에 옥고를 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다가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상투를 트고 상투형 옥고입니다. 상투를 고정시키기 위한 그 옥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 5,000년 또 오래된 그런 어떤 가장 오래된 상투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한기 초모산 유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상투 조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배달국 시절에 그런 어떤 조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타에도 보면 3,000년 전에 이런 모습을 상투를 튼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색족, 삭족이라고 하는데 단군 조선 때 이쪽 스키타이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의 어떤 상투를 튼 모습이고요. 쭉 보시면 아까 보셨던 상투형 옥고가 있고 이거 옥고를 튼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신라의 금관 그리고 백제의 금관. 이 백제의 금관을 보시면 위에 보면 뒤에 안테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상투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안테나를 수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통천관이라고 하죠. 이 위에 있는 왕관을 통천관, 하늘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입니다. 여기 안에는 상투를 트고 있습니다. 이런 상투 문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1895년에 우리가 단발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는 상투 문화를 저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0년 이상을 상투를 틀었는데 그들의 긍지, 자존심과 위엄은 모두 비난받아서 짓밟혔다. 이 나라를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상투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투라는 것이 굉장히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도 우리는 상투를 우리 스스로 저버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성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하늘에 하느님께 재지내는 문화다. 천재 문화, 제천 문화, 천신단 문화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칠성 재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홍산 문화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에 쭉 올라가면 하얼빈이 있고 하얼빈 우측에 보면 뭐가 있냐면 흑룡강성 아래에 칠성 재단이 있습니다. 칠성산이 있고 칠성 재단이 있어요. 여기 칠성 재단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포대산 칠성 재단이라고 하는데 환국배달 조선의 제천단의 원형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 재단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7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하나의 구멍이 더 있어요. 이것은 북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과 북극성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칠성 재단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천재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500년 전에 아까 보셨던 우화량에 보면은 이런 천원 지방의 어떤 천재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재지내는 곳이 오른쪽에 원형 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무덤에서 천원 지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복원을 해보니까 바로 우화량 원형재단을 복원을 해보니 이러한 어떤 3층의 어떤 삼신문화 그대로 그 삼신 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그런 원형재단이다. 이런 제천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죠. 단군 조선 때 천재문화가 있고 고구려 동맹 부여의 연고 동해의 무천 뭐 이런 제천 의식들 우리가 많이 배우셨는데 해마다 10월이면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조선에 보면 칠성 신앙이 있는데 바로 이 하늘에 강화도 마리산에 제를 지어놓고 이 위는 상방이라고 그래요. 상방.
위쪽인데 위쪽이 방이다. 그리고 오히려 아래쪽이 원형이라는 거죠. 하원, 상방, 상방, 하원의 지천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왕검 제51년에 단군세기에 보면 무원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의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참성단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에 BC 2283년에 그때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단의 어떤 칠성 문화를 알 수 있는 게 뭐 해마다 때가 되고 또 전국체전이 있으면은 그때 이러한 뭐 칠선녀들이 와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칠선녀는 단군 왕검이 단을 쌓고 천재를 거행할 때 7선녀가 여기에서 있었다는 그런 것에 고사에서 유래한다. 7선녀가 합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있었죠. 며칠 전에 어젠가요? 예, 10월 3일 마이산 참성단에서 열린 개천대제에서 칠선녀가 전국체전 채화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가려졌죠. 하나, 둘, 셋, 넷, 다 6명으로 보이시면 요 뒤에 한 명이 더 있죠. 그래서 7명입니다. 7선녀. 그래서 잘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 위에 흑룡강성에 칠성 문화가 있었고 제천단은 여기에도 백두산에도 있습니다. 백두산 서쪽에 보면 제천단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강화도 만이산에 제천단이 있고 그리고 한라산에 보면 또 칠성 문화 아까 보셨던 뭐 백록담에 그다음에 제주도 시내에 보면은 그런 칠성 재단이 있었죠. 그래서 흑룡강성의 칠성 재단,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그런 천재 문화, 한라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칠성 문화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인돌의 북두칠성은 보면은 이런 고인돌에다가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북두칠성 또 충북 천원군 아득이 마을의 별자리 돌파는 여러 가지 별자리들을 이렇게 다 새긴 천문도다. 그 중에 북두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두칠성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윷놀이가 돼요. 그래서 윷놀이라고 하는 거는 북극성의 운행 원리,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운행 원리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윷놀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아가는 이 문양을 갖다가 만자가 되죠. 이 문양이 만자가 돼요. 이게 뭐 십자가를 꺾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만자 문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12,000년 전에 만자 문양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만자 문양이 전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칠성 문화를 보면 고주몽이 있습니다. 고주몽이 서손어와 함께 있었는데 서손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적통은 예시부인이다. 그래서 예시부인이 오면은 예시부인과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서손어가 이제 백제를 건국하잖아요. 비리와 원조의 자식을 데리고 백제를 건국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예시부인의 아들이 유리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이제 아직 어렸을 때인데 주몽이 이렇게 합니다. 부여에 피신하면서 아내는 뭐냐면 예시부인이죠. 예시부인에게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을 숨겨놓았으니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777이에요. 37이죠. 그래서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을 숨겨놓았다. 반쪽의 칼을 7모가 난 돌 아래에 숨겨놓았으니 그걸 찾아오면 내 아들이다. 그죠? 반쪽이니까 그걸 맞춰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보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잘 컸구나라고 하면서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이 사람이 유리왕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북두칠성의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위를 계승할 때도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물이 뭐냐면은 북두칠성, 칠성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여 개의 고구려 벽화가 있는데 그중에 21개의 성수도 별자리가 있으며 그중에서 16개나 19개의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덕화리 1호분의 북두칠성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북두칠성 세워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연변에서 가서 봤을 때 북두칠성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대로 보고 그렸다. 보고 그린 어떤 북두칠성의 모습이다. 북두칠성은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모습이었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덕화리 일어부엔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요. 고구려 창청에 보면은 이런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회분 사오묘에도 북두칠성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북두칠성이 위에 있고 삼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못 그렸네요. 북두칠성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삼태성이고 이 위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진파리 고분군에도 보면 오른쪽에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죠. 화돌이 위에 보면 수렵총에도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북두칠성이 벽화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고 칠성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장수왕릉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수왕릉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를 뭐냐면은 주몽의 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김명호 선생하고 견해가 같아요. 근데 이게 장수왕릉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 주몽의 어떤 태조릉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왕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으로 되어 있죠. 이게 칠수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무덤, 태왕의 무덤은 어디냐면 5층에 있어요. 오황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무덤은 5층에 위쪽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5층에 올려놨죠. 아래 지하에다가 묻는 게 아니죠. 예, 이런 어떤 문화, 칠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뭐 그렇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이라고 했을 때 국강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강상은 뭐냐? 나라의 북두칠성과 같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고 할 때 이 광개토태왕을 나타내는 전체 호칭인데요. 국강상은 뭐냐? 나라의 북두칠성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또 국립경주박물관의 청동호우, 고구려가 전해줬다고 하는 청동호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물정자 표시가 있잖아요. 이 우물정자 표시가 또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여기 보면 국강, 강자가 있죠. 이 강도 북두칠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정자라는 건 뭐냐? 이 신라로 가보면 신라의 그 천문대가 있죠. 천문대 위에 보면 우물정자잖아요. 이게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물정자의 비밀은 뭐냐?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계신 천상 북녘의 하늘 칠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물정자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바로 신라의 칠성 문화잖아요. 그 신라는 원래 이름도요 시라였어요. 시라. 최초에는 신라의 원래 이름이 시라였다고 주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신라를 시라에다가 기를 붙입니다. 약간 싫어한다고 해서 기를 붙인다고 하는데 시라였다는 거죠. 시라. 그럼 시라라고 할 때 이 시라고 하는 거를 그물처럼 펼쳐진 땅이다. 뭐 주검시자라고 하는데 아니 시체 뭐 주검 이런 걸 쓰겠어요? 저기 나라 이름에다가 그렇지 않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과 같이 똑같이 생겨서 북두칠성의 별의 빛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자라는 거예요. 북두칠성의 빛이 내려오는 그런 땅,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신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라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 별빛이 그윽히 내리는 복받은 땅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이 집이죠. 보십시오. 집이라는 말을 쓰는데 뭔가 주검, 시체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북두칠성이 보호해주는 그런 곳을 갖다가 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유신은 칠류의 전기를 받아 북두칠성의 문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김유신은 뭐냐면은 북두칠성의 문의 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지만 칠성회를 조직하여 칠성우와 더불어서 나라의 큰 일을 논의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유신공이 칠성회를 열어서 반드시 공에게 물었다. 화랑세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칠성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칠성 문화의 상징은 칠지도예요. 칠지도. 자, 칠지도는 보면 이 백제 대왕이 일본에 있는 후왕에게, 후왕이라는 건 뭐냐면 제후나 그 아래 단계 왕입니다. 이 후왕에게 보낸다라고 해서 후왕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백년철 칠지도 100번 철을 갖다가 단련을 해가지고 재련을 해서 이 칠지도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너에게 보내니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려 해가지고 어떤 신사에서 발굴이 됐죠. 근데 이게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공항 52년에 쭉 해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귀중한 보물을 백제가 바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칠지도와 칠자경이라고 나옵니다. 칠지도가 있고요. 검이죠. 그리고 칠자경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인데 볼록하게 7개가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칠자경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백제가 칠성 문화를 자신의 후왕들에게 전수한 것이다. 일본에 있는 후왕에게 칠지도를 주고 칠자경을 줬잖아요. 칠수 문화를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고구려에서도 보면 나왔듯이 칠이 3번 반복되잖아요. 칠지도 칠자경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철산에서 나오는데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7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문장 구성을 했습니다. 3번 7이 나오도록. 이게 바로 칠성 문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지가 6개인데 무슨 칠지도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칠지도죠. 왜냐하면 이 문구를 보면은 받은 사람들이 문헌에 나오잖아요. 칠지도와 칠자경을 동시에 받았다. 이거는 7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윤명철 교수도 칠지도는 백제 임금이 외왕에게 하사한 칠령검, 칠성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칠지도는 백제 칠성문화다라고 하는 중요한 검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야의 칠성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로왕이 가야 건국을 할 때 보면은 삼국유사의 아주 중요한 구절, 철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자일성삼, 자삼, 성칠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7을 이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1이 3이 되고 3이 7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천부경에서 나왔겠지만 삼신과 칠성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신 칠성 문화의 칠성의 하느님이 김수로왕에게 명을 내려요. 너는 구지에 가서 왕이 되어라. 그리고 허황옥에게도 명을 내립니다. 수로가 왕이 되었으니 남편으로 삼아라. 이 구절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천상제님께서 저 수로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허황옥이죠. 허황옥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어젯밤 꿈에 황천상제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천상제라고 나오고 그리고 김수로왕에게 나오는 황천은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천상제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천상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상제의 말이 상제지연,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김수로왕도 허황옥의 부모도 뭐냐면은 상제의 말을 듣고 천명을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김수로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러. 그래서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7명의 왕자를 낳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10명의 아들인데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뭐냐면 허황후의 성을 따서 허씨가 되어요. 허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7명은 우리는 무엇을 하냐? 우리는 허씨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으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해서 하동 7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러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큐슈로 갑니다. 그래서 큐슈의 아래쪽에 본 남큐슈로 가보면은 거기에 일곱 왕자의 전설이 가득해요. 여기 보면은 구마소송이 있고 여기에 7왕자가 세웠다라고 하는 7개의 뭐 성인가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이게 큐슈, 제가 전체 그림을 못 그려드렸는데요. 큐슈가 있고 큐슈의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아래쪽까지 배를 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게 김수랑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이 있어요. 그러면 인물상이 있는데 인물상의 위쪽을 보면은 이 뒤에 광채 같은 게 있죠. 7개의 별이 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그 거북이를 타고 오잖아요. 거북이를 타고 오죠. 거북이를 타고 오는 사람은 뭐냐면 김수로왕이거나 그리고 묘견 공주라고 해서 결국 그 둘째 딸도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큐슈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북두칠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문화가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본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칠지도를 주면서 칠지도와 칠자경을 주면서 그의 칠수 문화가 전수를 하는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실제로 건국을 하면서 이 칠성 문화, 하느님 문화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복촌동에 가야 청동 칠두령이 있는데 이런 칠두령에서도 칠수 문화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거의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칠성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대의 어떤 칠성 문화에서 그리고 근대에 어디까지 오냐면은 동학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동학에서 보면 1860년에 동학의 수은체조 선생이 창도를 할 때 그때 그 창도를 하는 순간에 그 전에 49일간의 수행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행을 통해서 뭐냐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동경대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우리가 이제 가야에서 봤듯이 나는 황천 상제님인데 너는 건국을 해라. 너는 누구와 결혼을 해라라고 했던 그 천명을 내렸던 분이 황천 상제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동경대전 수은체조 선생은 이제 나는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동학을 창도하게 됩니다. 이게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이거든요. 그 동학의 경전들 한자 경전, 한글 경전, 그 3대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이 장면 1860년 4월 5일에 음력 4월 5일에 수은체조 선생의 어떤 각체험 이걸 갖다 이렇게 나오죠. 상제다. 용담유사 한글로 뽑아도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호천상제다. 나는 황천상제인데 네가 어찌 모르냐라고 하는 뜻이죠. 도원기서에도 나는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아 진짜로 여기서 그 음성은 그렇게 들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전마다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뭐냐면 칠성 문화가 부활한 것이다. 칠성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느님이 고상 옥황성에 계신데 옥황상제님이니까 결국엔 뭐냐면 동학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교 문화, 삼신 칠성 문화가 부활한 것이 바로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학의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 동학군 장군의 칼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북두열애님께 비오니 악을 징벌하고 선함을 떨치고자 발언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옥황상제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널리 사람을 구제하기를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열애와 옥황상제가 나오잖아요. 아니 동학이? 동학은 하늘님인데 동학은 인내천인데 그게 아니라 동학은 뭐냐면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동학의 사람들은 동학의 장군은 옥황상제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검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님 지금도 이제 동학 강의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학은 우리 민족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다. 다만 우리 민족이 깨어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동학이 왜곡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칠성 문화가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문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칠성 문화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잊혀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칠성 문화 자체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되찾은 것이 동학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칠성 문화는 일단 알아야 된다. 그리고 칠성 문화는 북투칠성뿐만 아니라 북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시면 여기 이제 하늘에서 북두칠성을 보잖아요. 근데 저 위에 보면 뭐가 또 하나 있어요. 북두칠성에서 보면은 지극성이라고 해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극성에서 여기서 5배로 쭉 바라보면 여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북두칠성 신앙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극성의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제가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북두칠성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단초도 바로 환단고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한사랑과 함께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